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저번 시간에 사실 약간 너무 일본 사회를 밝힌다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의 르포였어. 이번에도 그 맛이 들려서 한 번 더 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일본 사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와, 사실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비슷한 건 없을까 이런 고민해 보시면 좋고 아무튼 단순하게 어떤 한 특정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아이돌 마스터 특집 두 번째로 시마바라 엘레나와 니케이 브라질인이라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또 이번 이야기가 좀 하드하긴 한데 니케이 브라질린이 무슨 뜻이에요? 니케이는 일본계라는 얘기입니다. 아. 일본계 브라질인. 그래서 혼혈? 네, 혼혈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불효님 되게 지금까지 일봉 해오신 거 밸런스 맞추시는 중. 그러게. 스탯 네. 모아주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시마바라 엘레나가 누구냐? 일단 밀리마스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밀리마스의 아이돌 중 한 명이고요. 우리 와쿠 패스에 나온 적 있지 않나요? 엘레나가 나왔었나 기억이 안 얘네는 나요. 안 나왔나? 어쨌든.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6살까지 브라질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브라질인인 혼혈이란 설정이고요. 각 귀국했을 때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현재는 적응해가지고 많은 친구들 사귀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19살 될 거예요. 일본 나이 17살이니까 네. 사귀었다고 하고 아직도 하지만 한참 어려워한다 뭐 이런 설정들이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놈들아! 귀국자녀 컨셉 좀 그만해라 진짜. 이제는 심지어 브라질에서 왔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사실 너무 일본에서 이 귀국자녀 컨셉이 그렇죠. 너무 흔하기 때문에 뭐 한 반에 꼭 귀국자녀 한 명씩 있잖아요. 이거 뭐 뷔페 컨셉 가려면 또 어쩔 수가 없어. 이래저래 국적을 바꾸는 수밖에는.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019년에서 일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이제 표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당연히 이제 뭐 일본계 브라질인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 내에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통계청 같은 데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보면은 총 300만 명 정도가 지금 일본에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 그중 20만 명이 브라질 사람입니다. 오. 만만치 않아요. 사실 위에 순위가 보면은 되게 네,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아, 그 다음에 한국. 네, 그리고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순위 베트남, 폰또 많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필리핀.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제외하면은 브라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만큼 브라질이 일본과 되게 큰 연이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어떤 귀국자녀 컨셉보다도 사실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우리 니케이 일본계 브라질에 대해서 한번 좀 역사적으로 좀 알아보는 인문학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일본 이민의 역사. 되게 이제 가면서 너무 역사 컨텐츠 같아지긴 하지만은 네, 지난번에 시청자분이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역사 방송 보냐고 그랬댔어. 이 페이지는 진짜 반박 불가요. 쓰게. 네, 일본 이민의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은 1868년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때 처음 일본이 이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그래서 첫 이민이 뭐였냐면 하와이에 153명 일본인들이 이민을 떠나요. 되게 많이 갔네요. 네, 많이 갔죠. 실제 이게 일본만 있었던 역사 아니고 당시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네, 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이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해외 이민이 아시아권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고생 겁나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인종차별 오지고, 맨날 진짜 막 돈도 얼마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바득바득하면서 살아서 하와이에서 털을 잡은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하와이에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털을 잡아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이민이 시작됐는데, 일본 정부가 이민을 겁나 보내고 싶어 했어요. 이거 옆에 보면 포스터거든요? 브라질 이민 가자고. 우리는 자, 그러니까 일본 자, 사람 이쿠카. 가족 다 같이 일본 저희 브라질 가자 이런. 나가라고. 네, 약간 우리나라 외화 벌어오라고 할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가장이 나가라가 아니라 네. 일가를 전부 다 그러니까 남겨가자라고 하네요. 네. 왜냐면은 일본 정부가 꾸준히 네, 일가예요. 일본 정부가 꾸준히 이민자 확대에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해외 이민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제 정부의 대리에서 이민 회사도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민에 대대 집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랬을까? 심지어 주요 지식직인들이나 사회 명망층들도 이민 가셔도 좋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 각국에 일본의 영향력을 떨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가 일본 제국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국가 국민들이 여기저기 박아놓고 싶은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도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는데 사실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막 도쿄 이런 대도시는 당연히 거기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낙후 지역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딱히 없는 거야, 일본도. 그렇다고 그냥 갖다 둘 수도 없는 거야. 케어하긴 싫고 나가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가라! 새로운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저기 남아메리카 아주 좋아요 하면서 보낸 거예요. 아타라시 미라이. 네. 그래서 초기에는 하와이로 오지게 보내다가 이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엄청 보내기 시작합니다. 홀라. 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본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이제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페루에서는 일본계 그 페루인이 대통령도 했어요. 진짜? 성공한 거. 그러게. 그런데 참고로 그 사람이 부패 혐의로 깜빵 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딸이 또 근데 대통령 같은 거 했어요. 심쿵이네 심쿵. 근데 그 딸도 깜빵 갔어요. 심쿵 부패 혐의로. 심쿵. 그 사람이 후지모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페루에서는 정치 이념 중 하나가 후지모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남아메리카 사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간 거죠. 브라질 이민 역사를 좀 보시면은 1908년이 공식적인 첫 이민입니다. 당시 브라질이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이제 농장이 겁나 커요. 브라질도 진짜 농산물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노예들 데리고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예 해방이 돼버렸네. 그래서 땅덩어리 겁나 넓고 진짜 농장 겁나 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당시 일본의 고민과 맞아떨어진 거지. 일본은 저기 뭐 가령 이제 저기 뭐 오카모토 막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 사람들 뭐 우리가 거기 인프라 깔아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브라질은 외노자가 필요했고. 그렇죠. 브라질 웰컴 하고 이제 일본이 오케이 하고 이제 간 거죠. 홀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이민을 많이 갔었는데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이 제1의 일본 이민국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당연히 이게 비행기가 이제 발달 안 했으니까 배 타고서 브라질 가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커피 농장에서 주로 일을 했대요. 그 브라질 수도 근처에 있는 커피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당연히 브라질이 일본하고 너무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인종차별까지 다 받고 심지어. 그러면서 그 1세대가 아무튼 이제 그 소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일본인 고유의 성실함으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브라질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좀 웃기다고 할까 좀 가슴 아프다고 할까 아무튼 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어요. 근데 브라질은 연합국 편이고 일본은 적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브라질이 일본 이미 한창 받다가 세계대전 터지니까 일본 국교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국 내 일본 사람도 엄청 많잖아. 이미 간 사람 어떻게? 그래서 일본 사람도 탄압을 한 거지. 어차피 적국의 애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적국의 애들이니까. 그래서 일본어 신문도 막 금지시키고 학교도 못 짓게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라 이제 빡치죠. 모이죠.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마케구미 테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갔던 일본 사회를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좀 정신적인 지주가 극우단체였어요. 민족주의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극우단체가 이제 메인이 돼. 그러니까 걔네들 뭐라 했냐면은 일본 전쟁을 안 졌다고 대승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걔네들이. 제이콥의 거짓말 아니야? 제이콥의 거짓말. 대승했다. 우리 일본이 이번 세계대전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정말 하치민들은 다 믿지. 가뜩이나 브라질 애들 나 차별하고 심지어 전쟁 시작했다고 우리 막 완전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일본이 대승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특히나 브라질 1세대니까 브라질 말을 잘 몰라. 포르투갈어였으니까 포르투갈 말을 잘 모르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도 있죠. 졌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겼다고 믿은 사람들이 카치구미, 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케구미인데 카치구미가 마케구미를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 구라친다고. 니네들 이상한 거 퍼뜨리고 다닌다고. 자기들끼리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테러하는 일이 10년 동안 벌어져요. 1950년대까지. 밖에서 보면은 기가 막혔겠는데. 뭔 일이요 이게 다.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그 근본에 보면 이제 복잡한 것도 있었던 거죠. 결국엔 브라질한테 탄압을 당하니까 자기들도 우리 민족주의밖에 믿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극우단체 말을 믿게 되고 막 이러면서 생기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게 그에 대한 책입니다. 일본은 패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다룬 책이에요. 제목 자극적으로 잘 뽑았다. 이. 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좀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다 졌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브라질 이민자들 일본에 이민 다시 돕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이민이 금지가 돼요. 미군정이 금지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민을 계속 보내고 싶어. 어쨌든 간에 아까 같은 이유로 이제 뭐 해외적 영향력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어차피 현재 특히나 전쟁 져가지고 가뜩이나 피폐한 경제 상황에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민 없이는 너무 난처한 거예요. 이민을 보내야겠어. 근데 미군정이 생각할 때는 아 또 얘네들 이렇게 이민 보냈다가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내지 못하게 해. 그때 브라질 이민자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자기도 어쨌든 간 이제 자기 바운더를 만들었으니까 브라질 대통령 교섭해가지고 9천 가족의 이민 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9천. 네. 숫자로. 다 합쳐서 9천 명 가족, 9천 가족. 정말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일본이 이제 피 받아가지고 미군정에도 허락을 받고 해가지고 외무성에서 이민반을 아예 만들어서 이민 보내기 적극화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58년까지 총 10만 1,000명을 해외로 이민 보내자는 계획까지 세우게 돼요. 정말 일본은 이렇게 이민 엄청 보내고 싶어 했어요. 네, 엄청 이민 보내고 싶어 했어요. 되게 이민 보내려고 국가 주도로 하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그러게.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좀 더 정치적 발언이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가 있을 뻔했죠. 아, 그렇죠. 중동 같은데. 네. 아무튼 간에 해서 현재 이제 아 그러네. 좀. 현재 한 200만 명 정도가 아직도 브라질에서 일본인들 살고 있다.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동양계 중에 다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8년이면 브라질이 월드컵에 우승한 시기라고 네네. 시청자분이 그러시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브라질에서 그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는데 1970년대부터 브라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요. 상황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 반대로 일본이 잘 나가기 시작했어. 80년대부터.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애들 보낼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못 살고 브라질이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대가 되니까 브라질에 있던 이제 이민 간 일본인들 특히 2세대, 3세대들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일본도 인력난이라 하는 게 솔직히 뭐냐면은 이제 중소기업에 이런 데 공장에서 돌릴 사람이 없는 거야. 도요타 자동차 이런 데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일본 법이 빡세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영입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수를 쓰냐면은 근데 보니까 브라질 이민 간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우리 동포잖아. 쉽게 들여올 수 있지 않아?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역 이민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오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네요. 네, 그 자녀 세대들이 쫙 다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 이민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실제 현재도 일본 내 외국인 대다수가 일본계 브라질인일 정도로 네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당시에 뭐라 부르냐면 데카색이라고 불렀는데 데카색이 뭐냐면 외지에서 돈벌이 하는 애들 이라고 부를 정도로 데카색이. 네, 대부분이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네, 구성되어 있는 네, 그런 용어 데카색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돌아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본 컨텐츠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죠? 네. 이제 조상이 나라에 왔다라고 이제 되게 흥분을 받는데 전통문화 체험했나요, 바로? 네, 바로 이제 차려받게 되는데 사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사람들이 당연히 브라질 사람들이 결국에는 2세대, 3세대, 1세대가 브라질 말 못하고 일본어 잘해도 2세대, 3세대부터는 브라질 말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 포르투갈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못해요. 그러니까 가도 취업이 잘 안 돼. 그리고 애들과 같이 왔어. 애들이 문화 너무 다르잖아. 일본은 완전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 말로 메이와쿠를 중시해서 막 조용히 얘기하고 쿠키요미. 하는데 브라질 가면 그러니까 합발 오 반다고 막 이런 이게 이제 서브컬처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게 재밌는 친구구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계 브라질인들 많이 들여왔지만 데리고 왔지만 일본 내에서도 그냥 노동자가 쓰먹을 생각만 했지 사실은 대책이 없었어요. 들어오라고만. 그래서 당시 이제 NHK에서 인터뷰했는데 일본계 브라질인 인터뷰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겉만 일본인하고 일본 사람들 왕따시킨다고. 네, 현실이 달콤하지 못했던 거죠.
실제 이게 2012년 되게 사진인데 최근이네요. 네. 도요타에서 부당해고 당해가지고 2009년도에 당했는데 재판을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때 19명의 일본계 부다지인이 해고됩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있을 정도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에도쿠나노는 왜 살해당했을까라는 표지인데 97년도 10월에 일본계 부다지인 소년 3명, 14살이었어요, 당시에. 일본 소년들한테 집단 린치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1명이 이제 그 집단 린치 한 거죠. 체포했는데 그중 5명만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범 1명한테만 징역 5년이 선고되어가지고 당시에 사회적 어쨌든 좀 이슈가 됐었대요. 애가 셋이 죽었는데. 애가 셋이 죽었는데 결국에는 짱 먹은 얘 이제 그 중에서 그 집단 리더 1명이 징역 5년. 나머지 뭐 사회봉사 같은 거 있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일본인들도 많이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책도 나오고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일본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재판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지. 네.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일본계 브라질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선고한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쨌든 브라질과 환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브라질에서 선고하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그게 이제 많은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그걸 상상하면서 일본에 온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현실이고요. 어쨌든 이제 80년대부터 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좀 일본에 적응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모르시는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축구 선수인 다나카 마르코스 툴리오. 좀 보니까 브라질 사람 같아. 아 그렇죠. 이름도 엄청 그러네. 격투가 중에는 요토 카르바류 마치다. 약간 또 이제 브라질과 일본의 이 이름을 그래도 그렇게 쓰나 보네요. 그러게. 완전히 네. 일본 이름으로 쓰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쿠로키 메이사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제 되게 왕성하게 약간 좀 전에 왕성하게 활동하셨었다고. 이분은 브라질인인지 잘 모르겠다. 여성분이라 그런가. 아니 근데 일본에는 워낙 이제 혼혈이나 그렇죠. 좀 외국인 외모가 남미틱한 느낌이. 예, 네네.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사실 일본계 브라질은 아닌데 어렸을 때 일본에서 브라질 이미 갔던 당사자인 거야. 여기민을 하신 분인 거구나. 하긴 시간이 뭐 한 20-30년 정도니까. 그죠? 그때 이제 역도산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와서 넷으로 데뷔하게 돼.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 완전한 일본계 브라질인이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찍고 좀 살다가 오신 분. 네. 그래서 지금 소개다운 리스트 중에는 제일 대중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아무튼 브라질인이 참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본계 브라질인들 남겨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대표적인 게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사실 이때 이야기예요. 예. 일본의 유도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창시자가 뭐 일본계 브라질은 아니지만은 한창 브라질 이민 갈 때 그 사람도 어쨌든 간에 미국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브라질까지 가게 되면서 브라질에서 이제 그레이시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브라질리언 주짓수. 네. 하고 일본계 브라질리언들 집단 거주하는 곳들이 있는데 뭐 아이치현, 토요타치나 나고야 등이 유명한데 거기 가면은 브라질 은행도 있고요. 브라질 신용폰 슈퍼마켓도 있고. 나고야가 그래요? 심지어 나고야 시형 지하철에서는 포르투갈어 안내 방송이 기분 나온답니다. 아니 그 활발한 브라질 분들이 나고야로 돌아가는데 왜 나고야는 그렇게 노잼의 성지가 된 거죠? 근데 되게 다들 낙후하게 살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니. 공공시설 안내 프로토콜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약간 우리나라 이태원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됐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캐릭터 우리 시마바라 엘레나의 배경에도 사실 이런 실제 일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 이심 네. 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연출이 있어요. 밈을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대요. 실제 설정은 안 그런데 설정은 올리는 사람들이 근데 있어서. 사실 공식 설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재는 저기에서 많은 친구들 사귀었다고 함 이게 이제 좀 약간 일부 오타쿠들 자극한 거겠죠. 네. 근데 사실 귀국 자녀는 대부분 저런 설정 붙어 있지 않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이렇게 오늘도 시마바 엘레나와 니케이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엘레나는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만 네. 나오고 나중에는 안 나오네요. 히비키랑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와. 둘이 붙어 다니면 의심받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